자,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기하 영역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에 대해서 이제 서로 벡터가 평행해야 되니까 상수배 이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벡터 A가 지금 3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따라서 K도 2에 3을 곱한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24번. 자, 주축의 길이가 6이고 한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2x일 때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점 사이의 거리가 이제 2c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일단 주축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2a가 6이라서 a가 3이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a 제곱이 9가 되겠죠? 이거 왜 구하냐면 이제 c의 제곱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점근선의 방정식인데 지금 여기가 요렇게 쌍곡선이 되어 있으면 점근선의 방정식이 두 개죠. 점근선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 x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양변을 제곱해 볼게요. 제곱하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지죠. 없어지니까 a제곱분의 b제곱 x제곱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점근선 한 개가 y는 2x니까 뭐 다른 거는 y는 마이너스 2x겠죠. 그래서 양변 제곱하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요 식을 제곱하면 그러면 요식 똑같아야 되니까 x제곱의 개수가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b제곱이 4a제곱이 되면서 아까 우리가 a제곱을 9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b의 제곱이 36이 됩니다. 그러면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니까 36 더하기 9, 45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c의 값은 뭐 양수로 제가 정했으면 이제 3루트 5가 될 거고 뭐 음수로 정했으면 마이너스 3루트 5가 되겠죠. 근데 하여튼 간에 두 초점 사이 거리니까 그 양수 값을 2배 하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직선 두 개가 나왔으면 이제 방향 벡터를 잘 구해야 되는데 첫 번째 식에서는 방향 벡터가 4,3이죠. 4,3 방향 벡터. 그 다음에 여기서 낚일 수가 있는데 이제 1,3이 아니라 1, 마이너스 3입니다. 왜냐면 지금 요거가 보면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분자가 y 빼기 2, 분모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야 이제 방향 벡터를 쉽게 구별을 할 수가 있고 여기도 이제 분모에 1이 생략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방향 벡터 두 개 구했으니까 이제 코사인 값을 구해봅시다. 예각의 크기니까 이제 절대값을 붙여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코사인 세타 값은 일단 분자는 내적을 해야겠죠. 내적한 거 4 빼기 9 그러면 마이너스 5의 절대값 그냥 5라고 적을게요. 분자는 5가 됩니다. 그다음 분모는 이제 이 친구 크기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여기가 5가 되고 5 곱하기 이제 여기가 루트 10이 되겠죠. 그럼 약분하면 루트 10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타원이 있는데 타원과 이제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A랑 C라고 하자. 그때 이제 대각선이 되도록 뭐 이렇게 잡았는데 사각형 ABCD의 넓이의 최대값은 자, 여러분 넓이의 최대값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원의 방정식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봤을 법한 문제인데 넓이의 최대값은 일단 밑변 또는 높이가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보니까 삼각형이 두 개로 쪼개지죠. 여기 보면 맞죠? 그래서 삼각형을 두 개로 나눌 건데 일단 맨 처음에 요 y는 x 빼기 1과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딱 그어봅니다. 평행한가요? 아닌데 이렇게 샥 그다음에 여기도 샥 그거 보면 접선인데 여기 접점이 생기죠. 접점이 생기죠. 오케이. 그러면 접점이 요 밑변과 이르는 거리 접점과 요 밑변과 이루는 거리 이 주황색 길이가 각 삼각형 ABC, ADC의 높이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때 최대가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밑변 길이 구하고 그다음 높이를 구하면 이제 끝입니다. 자, 그러면 구해봅시다.
어떻게 구하는 거? 일단 여기서 교점 좌표를 찾아야겠죠. 요 타원과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찾아봅시다. 일단 하나 찾았습니다. 0, 마이너스 1이죠. 여기 지금 y절편에서 만나기 때문에 y축에서 만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1차 함수의 y절편입니다. 그러면 얘가 0, 마이너스 1이 됩니다. 하나 구했고 그러면 이제 대입을 해봅시다. 요거 대입을 하면 자 3분의 x제곱 y제곱이니까 x 빼기 제곱이 x 빼기 1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개를 하면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은 1 맞습니까? 그러면 정리하면 이제 3분의 4x제곱은 양변 1 없어지고 2x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x가 0보다 큰 값이 궁금한 거니까 a의 x좌표 그래서 양변 x 나와줍니다. 따라서 x값은 2분의 3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직선 위에 있는 식을 보면 x값에서 1 뺀 게 y값이니까 요 a 좌표가 나오죠. 점 A의 좌표가 등장합니다. 점 A 좌표는 2분의 3, 2분의 1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요 길이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웃긴 게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지 않습니까? 그럼 1은 탄젠트 45도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요렇게 맞죠? 그래서 요 길이에 루트 2배를 하면 답이 나온다. 그러면 뭐 그거 생각하기 싫다. 그러면 점과 두 점 사이의 거리 하면 됩니다. 무튼 길이를 구하면 2분의 3 루트 2가 딱 완성이 됩니다. 괜찮죠? 요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각형의 각 두 삼각형의 요 친구의 높이만 구하면 된다. 물론 여기에 있는 접선, 여기에 있는 접선에서 여러분들이 뭐 한 점 잡아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인 거, 그러니까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풀면 가장 편할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일단 타원의 접선을 방정식을 이제 구하면 좋을 것 같은데 타원 접선의 방정식 한번 구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기울기지 않습니까? 기울기니까 여러분들이 공식을 하나 떠올리면 이게 생각날 겁니다. y는 기울기 mx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요렇게 하면 접선의 방정식이 딱 두 개 나오는 거죠. 기울기가 뭐일 때 타원의 접선의 방정식이 딱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걸 맞춰서 이제 m 값이 지금 얼마죠? 1이죠. 1. 1이니까 그냥 대입을 해봅시다. 바로 대입하고 맞죠? 그럼 이때 a 제곱은 3이죠. 그럼 b 제곱은 1이죠. 여기 밑에 있는 분모니까. 그래서 접선이 x 플러스 2, x 빼기 2가 접선이 됩니다. 근데 지금 두 개의 접선을 구했지만 하나만 알아도 상관없습니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직각 이등변 삼각형 성질을 이용하면 되는데 자 여러분 일단 주황색 하나 길이를 구해봅시다. 주황색 하나 이 친구 좀 길이를 구해보려고 하는데 보세요. 여기서 여기 직각이지 않습니까? 직각이면 여기 45도 45도예요. 45도면 이렇게 쫙 선 하나 그어버리면 여기 90도죠. 여기도 90도입니다. 그러니까 요 두 삼각형은 합동이에요. 합동이니까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똑같다. 그래서 여기 길이가 2분의 3 루트 2로 하나 딱 등장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쪽만 집중하면 됩니다. 요쪽만.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직선을 일반형으로 바꾸면 x 빼기 y 빼기 2는 0이고 요 위에 있는 직선 y는 x 빼기 1 위에 있는 아무 점이나 잡아서 이제 높이를 재면 되겠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게 높이가 됩니다. 길이가. 그러면 뭐 잡을까요? 1,0 요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이제 루트 2분의 1 빼기 2의 절대값 해서 루트 2분의 1이 요 주황 색깔 길이가 됩니다. 됐죠? 루트 2분의 2 루트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다 구했습니다. 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은 이렇게 됩니다.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가 2분의 3 루트 2죠? 근데 지금 높이가 쪼개져 있어요. 2분의 3 루트 2도 있고
2분의 루트 2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됩니다. 자, 계산하면 이제 앞에 있는 거 먼저 계산하면 4분의 3 루트 2 곱하기 2분의 4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 약분할 거 다 하고 계산하면 아마 답이 3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타원의 접선의 방정식 알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이제 중학교 도형을 이용하면 편하다라는 점을 알고 2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평면 벡터입니다. 지금 사다리꼴이 있는데 지금 각 ABC 그 다음에 각 BCD가 크기가 똑같대요. 그러면 등변 사다리꼴이죠. 등변 사다리꼴이고 이제 길이를 이제 표시해주면 여기가 길이가 2, 여기가 루트 2. 그럼 1대 1대 루트 2겠네요. 그러면 여기 1, 1, 1, 1, 1, 여기 루트 2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편하게 한번 표시를 하고 넘어갈게요. 길이가 똑같다는 거. 그러면 여기 중점, 여기 중점, 오케이. 요점, 요점. 싹 다의 길이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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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제 길이도 1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파악하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구하나 보니까, 교점을 이제 2라고 뒀고, 그 다음에 이제 H가 수선의 발이고, 선분 AH와 선분 BD의 교점 F고, 이때 요 벡터의 값을 이제 계산을 내적을 하자. 벡터 내적을 하자. 그럼 벡터 내적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하학적 의미를 잘 파악하면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좀 평행이동을 시켜볼까 하는데 지금 이 AF랑 똑같은 길이가 요거이면 기분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맞죠? 요거이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똑같은지 길이 체크를 해보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밑에 있는 요 점을 이제 I라고 제가 쓰겠습니다. 선분 BC의 중점. 자, 그렇다면 이제 닮음을 좀 이용해 볼 건데 지금 삼각형 AHC랑 그 다음에 여기 뭐랄까요? HIJ 여기를 J라고 하면 어 삼각형 AHC랑 삼각형 DJB는 똑같은 합동인 직각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을 다 쪼개버리면 다 쪼개버리면 이제 싹 다 평행선입니다. 평행선, 평행선, 평행선. 그래서 평행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b, 그러니까 닮음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다 수직이고, 수직이고. 자, 여러분들 눈 크게 뜨고 잘 보시면 지금 1대 1대 1이죠. 맞죠? 그럼 이것도 1대 2대 3이 되겠죠. 왜냐면 요거 대 이거, 요거 대 이거, 요거 대 이거, 요거니까. 맞죠? 그러면 이제 b가 파악이 됐으면 길이 표시를 하면 다 왔습니다. 일단 DJ 길이, 그 다음에 AH 길이가 1이니까 다 3분의 1 띵 한 게 요겁니다. 그러면 선분 AH 길이가 3분의 2인 걸 알 수 있고,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 지금 1대 2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맞죠? 그래서 이 I 길이도 선분 이 I 길이도 3분의 2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벡터 평행 이동이 이렇게 딱 가능해진다 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 내적식을 보니까 벡터 AF랑 벡터 C1을 내적하는 건데 지금 AF나 EI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벡터 EI랑 C2 내적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시점이 동일할 때 기분이 좋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런 방향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바꿔보면 다시 적으면 이 C 벡터에다가 전체 마이너스 1을 곱한 건 똑같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다 왔습니다. 여기 이 I 벡터랑 이 C 벡터를 내적하면 누구의 제곱이죠? 요 EI 길이 제곱 아닙니까? 그래서 내적하면 이제 3분의 2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게 구하는 내적값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9분의 4.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8번이 있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이제 직선 요거를 위에 움직이는 점P가 있다. 점P가 뭐 여 위에 있겠죠. 여 위에 있는데 이제 두 초점 같이 생긴 요 A, B에 대해서 요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점P의 좌표가 3,3이다. 자, 여러분 그러면 감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타원은 두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 다 모은 거고 두 점에서 그 다음에 차가 일정한 점들의 합은 모임은 쌍곡선이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쌍곡선이 될 것 같은데 하고 눈치채고 문제를 풀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그림을 잠시 그려봐야 되는데 쌍곡선을 그냥 아무거나 그리면 큰일 나거든요. 이렇게 X축 그리고 Y는 2X 빼기 3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Y는 2X 빼기 3. 그 다음에 이제 C 여기가 A죠. A고 여기가 B고 그러면 각 X좌표가 마이너스 C고 C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쌍곡선을 그릴 건데 요 두 개를 초점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그림이 되냐 이거죠. 대충 그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될까요? 왜냐면 지금 점피가 차가 일정한 거면 이제 쌍곡선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쌍곡선 위에 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점은 직선 위에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점이 반드시 있어야 돼서 이 그림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안 된다. 자, 그러면 두 교점이 생길 때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 그림은 어떤가요? 요 그림 vs 빨간색 쌍곡선이랑 요것도 한번 볼까요? 요거 그럼 지금 주황색은 접하는 상황입니다. 접하는 상황.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빨간색 쌍곡선에서 요 차가 주축의 길이 아닙니까? 그쵸? 그 다음에 주황색 쌍곡선에서 주축의 길이가 이거 아닙니까? 주축의 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여기 쌍곡선 위에 한 점에서 각 초점까지 이르는 거리 두 개의 차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빨간색이 기나요? 주황색이 기나요?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어느 것이 더 길죠? 주황색 형광펜이 밑에 주축의 길이가 더 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무슨 말이냐면 쌍곡선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여기 주축의 길이가 커집니다.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요 PB 빼기 PA 값이 길이가 점점 커진다. 근데 언제가 가장 맥스냐? 접할 때입니다. 접할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면 요 Y는 2X 빼기 3이 쌍곡선의 접선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럼 우리는 쌍곡선의 그 접선에서의 접점은 3,3이다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쌍곡선 위에 한 점이 3,3이다. 그 다음에 접선이 2x 빼기 y는 2x 빼기 3이다 를 이용하면 이제 ab 값 때문에 c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쌍곡선 식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쳐봅시다. 지금 여기 지금 초점이 x 주위에 있으니까 그래프 형태가 식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y제곱은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게 쌍곡선 식인데 접점이 3,3 아닙니까? 접점이. 그러면 접점을 이제 이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x제곱 대신에 3x를 대입하고 y제곱 대신에 3y를 대입해서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빼기 b제곱분의 3y는 1이다. 그죠? 이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기울기가 2고 y 절편이 3이다를 이용하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항을 통해서 y는 뭐시기 표준형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1을 이항하면 이렇게 되겠죠. b제곱분의 3y 요거는 a제곱분의 3x 빼기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러면 양변 3으로 나눕시다. 양변 3 나누고 이제 b제곱을 곱합시다. b제곱 곱하면 y는 a제곱분의 b제곱 x 빼기 3분의 b제곱이 됩니다. 근데 우리 아까 위에서 보면 요 기울기가 2였고 이제 y절편이 마이너스 3이었는데 이제 같은 빼기니까 이게 3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바로 구할 수 있는 것은 b제곱이 9다. 그 다음에 a제곱이 2분의 9다. 맞습니까? 오케이. a제곱이 2분의 9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그렇다면 이제 해야 될 게 C의 값 구하는 거죠. C의 값 구하는 거니까 이제 C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아까 했던 것처럼 계산하면 2분의 27이 되겠죠. 그럼 이제 C의 값 궁금한 거니까 C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제 C를 어, 여기서 양수로 뒀으니까 루트 2분의 3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분자 분모 루트 2 곱해서 2분의 3 루트 6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9번 30번 가보겠습니다. 자, 29번 30번인데 이제 요거는 쌍곡선 아니라 포물선이죠. 포물선이 두 개 있습니다. 포물선이 두 개 있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제 y제곱은 4 곱하기 뭐시기 x 요런 상황을 잘 알고 요 4를 빼낸 다음에 준선, 초점 잘 찾으면 문제 잘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점이 f인데 첫 번째 등장하는 포물선은 요겁니다. y제곱은 8x. 그러면 이제 8이 4 곱하기 2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준선의 방정식을 x값 마이너스 2 x좌표 마이너스 2인 점 다 모았다.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 f 좌표는 2,0이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f는 2,0이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쌍곡선이 또 등장하죠. 어떤 쌍곡선이냐? 꼭지점을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꼭지점이 필요하면 이제 초점이 얘가 되겠죠. 초점이 얘가 되겠고 f 다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준선이 등장할 겁니다. 그러면 색깔 좀 구분해 줄까요? 그러면 주황색으로 딱 그었을 때 요렇게 이 y제곱은 8x의 준선이 x는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길이가 똑같은 게 관계가 나오죠. 관계가 pf 길이랑 pf 다시 길이 똑같다. 맞습니까? 지금 화면이 약간 좀 이상한데 자 됐습니다. 화면이 좀 이상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자 그 다음에 요 길이가 똑같고 그 다음에 qf 길이랑 이제 여기 준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똑같겠죠.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없죠? 없고 이제 요 새로운 쌍곡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이제 꼭지점이 P고 초점이 F 다시니까 요 거리와 똑같은 준선이 등장해야겠죠. 그려봅시다. 오케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 길이가 아까 표시했던 주황색 길이랑도 똑같겠죠. 이거는 헷갈리려나? 다시 요거를 이렇게 하면 똑같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새로운 준선이기 때문에 요 Q부터 파란색 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이제 QF 다시랑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길이 똑같다 라는 것도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됐죠? 이제 구체적인 좌표가 나오면 새로운 쌍곡선에 아니 새로운 포물선에 이제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힌트 봅시다. 둘레의 길이가 12다. 어떤 사각형이냐면 여기 P 그 다음에 F 다시 Q F 요 사각형 둘레가 12래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체크 표시를 할 건데 P F 다시 그 다음에 Q F 요 네 변이죠. 근데 방금 제가 지운 체크 표시랑 이거 똑같죠 길이가. 그 다음에 또 방금 지운 체크 표시랑 길이가 똑같습니다. 또 방금 지운 체크 표시랑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체크 표시가 지금 요 전체 변 똑같은 변 길이 2배 한 거다. 그게 전체 둘레 길이고 12가 될 수 있더라. 그러면 요 하나가 6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 두 개입니다. 그러면 아랫부분을 보니까 요 부분은 이제 길이가 달라서 구체적인 길이는 아직 모르겠고 여기 지금 2 아닌가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요 거리가 2지 이 주황 색깔은 Q까지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릅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위에 있는 이 부분 길이가 3이랑 3으로 쪼개지더라
라는 걸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길이가 3이다. 길이가 3이다. 나중에 이제 꼭지점 좌표 알고 쌍곡선 식 구할 때 편합니다. 일단 P의 좌표가 나오겠죠, 그러면. P의 좌표. 일단 여기가 P의 X좌표는 1일 겁니다. 왜? 마이너스 2에서 3만큼 건너왔으니까. 그래서 P의 좌표가 1, 자, 여기 식에 대입하면 되는데 Y제곱은 8. 그러면 Y는 지금 양수죠. X 주위에 있으니까 2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1, 2루트 2가 완성되고 그 다음에 F 다시 좌표도 마이너스 2, 2루트 2가 되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건 이제 Q의 좌표를 구해야 됩니다. Q의 좌표. Q의 좌표를 알아야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밑변은 이제 3으로 나왔는데 밑변 길이가 3으로 나왔는데 높이가 이제 뭔지 모른다. 그때 이제 쌍곡선. 왜 자꾸 쌍곡선이라죠? 죄송합니다. 포물선입니다. 포물선. 포물선에 이제 교점을 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나머지 한 포물선의 방정식을 찾자입니다. 그러면 기본형이 뭔지를 알아야 될 텐데 자, 기본형은 이제 꼭지점이 0,0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y제곱은 마이너스 4 px 이런 상황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평행이동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평행이동을 했을까 봤더니 지금 꼭지점 좌표가 y좌표가 2루트 2잖아요. 그래서 y 빼기 2루트 2의 전체 제곱은 마이너스 4 곱하기 뭔지 모르겠는데 x 빼기 1이 되겠죠. 맞죠? 그럼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요 뭔지 모르겠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y제곱을 4px 했던 것처럼 여기가 초점입니다. 초점. 꼭지점과 초점 사이의 거리. 초점 아무거나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3이었죠. 3. 그래서 요 안에는 3이 들어갑니다. 3. 그래서 이 식을 이쁘게 정리하면 y 빼기 2루트 2의 제곱은 마이너스 12 x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조금만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제 마이너스 12x 플러스 12 이게 새로운 포물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랑 누구랑 교점해야 되냐? y제곱은 8x 이걸 연립해서 이제 q의 y좌표를 구하면 됩니다. q의 y좌표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x를 소거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걸 여기 대입을 할 건데 이제 12니까 일단 2를 나누고 3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12x라는 것은 2분의 3 y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대입을 하면 왼쪽을 전개하고 오른쪽에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y 제곱 빼기 4루트 2x 더하기 8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3y 제곱 플러스 12 이렇게 될 거고 이제 이항해주면 2분의 5 y 제곱 빼기 4루트 2 y죠. y 빼기 4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양변에 2를 곱하겠습니다. 2를 곱하면 여기가 5고 여기가 8루트 2고 여기가 8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 루트 2가 중간에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루트 2의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마이너스는 여기 딱 붙여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요 높이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각형의 높이가 이제 요렇게 될 텐데 굵게 근 빨간색 선이 될 텐데 지금 요 길이는 알고 있죠? 얼마죠? 2루트 2잖아요? 근데 요 길이를 모르요 요 길이 작은 거 그래서 우리가 이 y 좌표 중에서 양수는 이미 아니까 음수만 한번 골라보자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근과 계수 관계로 문제를 풀어도 되겠는데 미리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풀어보면 이제 y값 작은 게 마이너스 5분의 2루트 2가 됩니다. 마이너스 5분의 2루트 2. 자, 그래서 요 작은 친구가 마이너스 5분의 2루트 2가 y좌표 아닙니까? 그럼 내려온 길이니까 0에서 빼주면 5분의 2루트 2가 OQ의 길이. 그러니까 OQ는 아니고 Q에서 X축까지 이르는 거리가 됩니다. 그럼 다 왔어요.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이 친구 두 개 더해주면 어떻게 되죠?
5분의 12가 되겠죠. 5분의 12. 그래서 5분의 12 루트 2가 됩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면 5분의 18 루트 2 되는 거 맞습니까? 따라서 답은 5 더하기 18, 23이 구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물선, 아까 제가 지금 쌍곡선이라고 계속 말했는데 죄송합니다. 포물선의 이제 방정식이랑 이제 준선 초점을 잘 이용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30번. 정육각형 한 변 길이가 4 이렇게 ABCD EF가 있는데 이제 점 C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위를 움직이는 점 Q가 있다. 그러니까 둘 다 움직여요. P랑 Q가. 근데 P는 이제 정육각형 위에서만 움직이고 Q는 어떤 점에서 이제 요렇게 원을 그리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점이 Q. 요거는 P. 이렇게 되겠습니다. 단 여기 Q의 요 중심. 그러니까 Q가 그려진 이 원의 중심은 이제 P 위에 있다. 그러면 여기를 보면 어디 보자. 요거는 별표가 C입니다. C. 그냥 C로 고정입니다. C로 고정. 그 다음에 요 실수 K에 대해서 점 X가 요거를 만족시킨대요. 요거를. 그럼 요거를 만족시키게 되는 X를 먼저 찾아야겠죠. 밑에 여기 뭐 벡터 요 값 크기가 최소 최대가 되게 하는 거는 나중에 일이고. 자, 그러면 구해봅시다. 일단 조건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가 봅시다. 가. C가 X로 간대요. 어디로 갈지 몰라.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이제 CQ가 있고 CP가 있네요. 그러면 벡터를 더해야 되니까 일단 표시를부터 해보면 반띵이잖아요. 반띵. 자, 여러분 P가 어디 위에 점이라 했죠? P가 여기 있어요. P가 여기 정육각형 위에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CP니까 출발점이 C죠. C점이 C입니다. 그럼 P인데 반만 움직인대요. 반만 움직여요. 반만 움직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조금 그려주시면 나중에 편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림이. BC의 절반. 이거 표시 편안하게 하려면 이렇게 형광펜을 그려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다시 중점 표시를 해보면 중점입니다. 중점. 그러면 C에서 여기까지밖에 안 간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중점을 찍어봅시다. 그러면 또 여기까지밖에 안 간다. 왜냐면 요 벡터의 절반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마찬가지로 여기 중점. 그 다음에 여기 중점. 또 이렇게 절반. 그러니까 요 정육각형의 각 변의 길이를 절반씩 다 축소시킨 점 위에서만 움직입니다. 누가? CP의 절반이.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해야 될 게 뭐냐? 더해줘야 됩니다. CQ를 더해줘야 돼요. Q가 뭐였냐면 이거 아닙니까 이거? Q가 이제 여기 길이가 1이죠. 요 길이가 1이죠. 요 길이가 1이니까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원 위에 이제 Q가 있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걸 벡터를 더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C를 왔다 갔다 계속 시키면 되는데 C가 여기 위에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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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까? 그러면 원이 어떻게 그려질까요? 약간 굴러가는 굴렁쇠 느낌으로 원의 중심을 정육각형의 모든 변에 위치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말썽이네요. 아까부터. 자, 이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지금 이 2분의 1 CP까지는 해결이 됐는데 여기서 벡터를 더해야 됩니다. CQ를 더해야 되는데 이제 요 원이 이렇게 그려질 수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맞죠? 그럼 또 이쁘게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우고 지우고 해버리면 원이 이렇게 한번 그려졌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원이 이렇게 한번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대충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는데 중요한 건 지금 벡터의 합입니다. 벡터의 합. 그래서 CQ를 더해주는 상황인데 Q가 어디로 튈지 몰라요.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지금 요 위에 이렇게도 돌아다닐 수 있겠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겠고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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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육각형이 밖에 한 번, 안에 한 번 이렇게 딱 두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색칠하고 있는 부분에 전부 최종적으로 이 벡터가 향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나를 손을 볼 건데 지금 우리가 기분이 좋은 게 시점으로 둬야 그러니까 C를 시점으로 둬야 여러분들이 편합니다. 그러면 이걸 싹 다 C로 분해를 해줍시다. 자 하면 CA 빼기 CX 그 다음에 이거는 CX 또 이거는 ECD 빼기 ECX 맞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CA 더하기 ECD 빼기 4CX가 되는데 이게 누구냐면 K의 CD 벡터다. 맞죠? 그러면 요거 밑에 끌고 내려와서 잠시 정리를 하고 보면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ECD가 이항할 수 있거든요. 이항을 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CD에 K 빼기 2를 곱한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CX 좀 뭔가 불편해요. 그래서 양변에 4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4분의 1 CA 더하기 XC는 K 빼기 2 CD 이렇게 딱 정리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게 뭐냐면 CD 벡터가 요렇게 가로로 나란하죠. 오케이,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A 벡터 어떻게 됐죠? CA 벡터는 요건데 지금 요 벡터에서 4분의 1을 나눈대요. 그러니까 절반도 못 가고 절반에 절반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를 좀 이쁘게 표시를 하면 여기에서 별표 친 요 점을 제가 A 다시라고 두면 요 4분의 1 CA 벡터는 CA 다시 벡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변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가 순서만 좀 바꿔서 보면 이 둘을 XC 더하기 CA 다시로 볼 수 있으니까 요 벡터가 XA 다시 벡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XA 다시 벡터가 K 빼기 2의 CD 벡터가 되더라. 그쵸? 자, 이거를 조금 더 순서 바꿔 적으면 A 다시 X 벡터가 어떻게 되냐면 2 빼기 K의 CD 벡터가 됩니다. 맞죠? 지금 이거 양변 4로 나눴으니까 4로 나눠야 됩니다. 4로 나누고 4로 나누고 4로 나누고 그럼 이게 4분의 2 빼기 K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식만 보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구해야 되는 게 K 값이죠. 여기에 있는 아까 계산했던 것들 싹 다 끌고 위로 올라와 보겠습니다. 한번 위로 올라와 보면 자, 여러분 지금도 중요합니다. 지금 X가 어디에 놓일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쟁점인데 X가 여기에 놓을 수 있고 여기에 놓을 수도 있고 여기에 놓을 수도 있고 여기에 놓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이 사이도 가능한데 우리는 최대 또는 최소만 궁금한 거니까 뭔가 좀 포인트가 되는 점만 동그라미 쳤습니다. 네 군데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핵심은 아까 기하 맨 처음의 문제처럼 상수배가 되면 평행하더라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CD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뻗어가는 가로로 긴 방향이니까 요
ax 벡터 크기가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아까 cx 아니었나요?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벡터를 더하지 않았습니까? 요거랑 그러니까 cx 벡터라는 것은 ca 다시 벡터에다가 이 벡터를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변합니다. 근데 요거 안 변해요. 근데 이거 변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최대 또는 최소로 따지려면 이제 요 a-x 벡터만 따져도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최대가 되는 게 뭐였죠? 최소가 알파구나. 그러면 최소가 되게끔 하는 걸 찾아봅시다. a 다시 x 벡터가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최소가 되는 거는 x가 자기 자신일 때죠. 그러니까 0벡터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가 될 때는 x가 여기 머물러 있는 거니까 k 값은 2가 되겠습니다. 여기 알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최대가 되고 싶다. 길이가 최대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멀리 가죠, 멀리. 근데 지금 똑같은 칸이니까 멀리 가면 여기에 이제 x가 위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길이 똑같은지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림을 지금 잘못 그려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상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2 빼기 k가 4가 돼야 돼요.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2. 여기 베타다. 그래서 답은 a제곱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에서 답은 8이 됩니다. 8. 8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 정육각형 그림 그릴 때 좀 차분하게 그리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뭐 다시 제가 포인트 표시만 해버리면, 여기서 이제 한 변 길이가 4잖아요. 그럼 여기 중점, 중점의 중점, 또 중점의 중점, 이렇게 그림을 그려질 거고, 제가 이렇게 원을 아까 그렸죠. 그 다음에 또 원을 그리면 이제 다 여기도 이제 편하게 표시해주면 이렇게 원이 그려질 거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원이 그려질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안에 내부에 있는 정육각형이 요렇게 그려진다 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맞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이제 여기에서 끝에 있는 요 점이랑 요 점이랑 아예 길이가 똑같아져 버려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 길이가 최대일 때는 베타가 마이너스 2가 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 벡터를 문제를 풀 때는 이게 고정된 건 누군지, 아까 제가 이걸 이제 C랑 X 한꺼번에 보지 않고 쪼갠 것처럼 평면 벡터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 안 움직이는 거 구분 잘 하셔서 문제 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